제가 요즘 수평기를 배우고 있거든요. 수평기는 뭔가 뜨개질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에요. 언젠가는 한번 꼭 배워봐야지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착착착 진행이 되어가지고 이제 거의 90세 되시는 수평기 선생님한테 지금 수제자로 열심히 수평기를 배우고 있고요. 뭔가 없어져서는 안 될 그런 기술 같은 느낌이어서 일단은 최대한 빨리빨리 배워두고 나중에 까먹지 않고 또 이게 죽지 않도록 조금 더 보급을 해보려고 제가 일단은 열심히 배워두는 중이에요. 지금 배운 지 꽤 됐는데 손에 이게 진짜 잘 안 익고 손뜨기보다 훨씬 어려워가지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장인정신 같은 거를 계승하고자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고 수평기가 역사가 되게 길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기성복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재봉틀로는 이제 기성복이 좀 나왔는데 니트 의류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손뜨개 아니면은 이렇게 수평기로 제작을 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뭐라고 하던데 욕구? 욕구 공장? 욕구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뭐 욕구 어쩌고 막 이런 거에서 수평기로 되게 많이 만들었었대요. 그래서 수평기 이런 거 하는 그런 공장 다니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뭐 유명한 드라마에서도 이 수평기 다루는 이제 뭐 여자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남자분들도 옛날에는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엔 되게 흔했었는데 지금은 대학교 뭐 니트과나 아니면은 섬유 관련 학과 아니면은 거의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뭔가 취미 단계로 할 수 있나 없나라는 걸 좀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제일 싼 기계로 지금 연습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기계인데 이 기계가 한 65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인데 이게 지금 수평기 만드는 회사가 딱 전 세계에 두 군데가 있어요. 브라더랑 실버리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실버리드 기계고 지금 국내에서 유통되는 거는 거의 실버리드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수평기를 지금 막 연습을 하면서 일단 제일 처음 만든 게 조끼고 그 다음에 스웨터 하나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바지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모자도 만들어보고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완성이 막 빠른 것 같거든요? 이제 앞판 뒷판 뜨는데 하루면은 다 떠요. 앞판 뒷판 뜨는데 하루도 아니야. 한 진짜 4시간이면 다 뜨는데 이거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막 고무단 같은 거 하는 게 오래 걸려서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손으로 뜨고 말지 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신을 모두 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온 정신을 이 수평기에만 집중을 해야 겨우 틀리지 않고 완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걸 하면서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명상하는 느낌으로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햇빛이 많이 비치는 날에 노래를 딱 틀어놓고 진짜 무아지경 속에서 막 이렇게 수평기를 이렇게 미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고 내가 진짜 장인이 된 느낌? 내가 진짜로 몰입하고 집중한 그런 느낌을 얘한테서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실로 조끼를 하나 떠볼 건데 이 조끼 뜨는데 진짜 얼마 안 걸리거든요. 조끼 하나 뜨고 여러분들한테 수평기를 옷 뜨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되게 과정이 좀 신기하거든요. 이게 쓱쓱쓱 하면은 자라나요. 사실 완성을 해놓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략 어떤 과정으로 옷 한 벌을 뜨게 되는지 그리고 대충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과정을 쭉 상세하게 말로 풀면서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기 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실이 필요합니다. 뭐 콘사 써도 되고 볼실 써도 돼요. 이 기계는 볼실 써도 되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굵은 실도 들어가는 기계여가지고 원래 수평기 기본 수평기는 다 진짜 얇은 실로 뜨거든요. 진짜로 기계 조직 같은 뭐 거의 이 정도도 이거 면이거든요. 이 정도로 치밀한 조직도 뜰 수 있을 정도인데 이 플라스틱 기계는 굵은 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바늘 뭐 6mm, 7mm 정도 뜨는 실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게추예요. 이게 그러니까 편물이 막 이렇게 막 흩날리거든요. 그 흩날리는 걸 방지하고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주면서 잘 떠지게 만드는 건데 잘 떠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필수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게추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무게추도 있어요. 그래서 떠지는 그 옷 편물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 무게추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처지게 두는 거예요. 그래야 코가 빠지지 않고 다 일정하게 잘 떠지고 무게추가 있어야 얘네가 이 땀이 일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걸고 막 빵꾸 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슉슉 걸어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얘네들 이렇게 빼주는 도구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 옮기는 기계. 이렇게 보이나? 안 보이죠?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나중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코를 뽑는 그런 도구인데 이게 이렇게 하나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3개짜리도 있고 8개짜리도 있어요. 이거는 최대한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코막음이나 아니면은 고무단 만들 때, 그러니까 코 건져 올릴 때 쓰는 그런 도구예요. 되게 코바늘 같이 생겼고 코바늘 같기도 하고 뭔가 스킬 자수 할 때 쓰는 것 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이것도 얇은 거 전용이랑 굵은 거 전용 이런 식으로 있고 얘는 이렇게 중간중간 3개 걸러서 하나씩만 뺄 수 있는 그런 도구고 얘는 하나 걸러서 3개씩 뺄 수 있는 도구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늬도 넣고 그 다음에 짜임도 조금씩 변화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하게 도와주는 그런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고 이렇게 책이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조건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게 오래된 옛날 책이거든요. 왜냐면 이 수평기가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 쓰던 그런 책인데 이게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일러스트로 다 돼 있어가지고 역시 뭔가 사진이 훨씬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급할 때 항상 이 책을 펴서 보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책 안에는 모든 답이 있다. 모르면 내가 잘못한 거다. 네, 이런 식으로 무늬도 이렇게 다 넣을 수 있고 이렇게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피아노 줄이라고 하는데 피아노 줄이라고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수평기 오랫동안 배우셨어요. 그래서 수평기 준장인급이시고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바쁘셔서 저한테 못 알려준다고 선생님을 따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인분께 배웁니다. 이 피아노 줄은 이 수평기를 하다 보면은 얘는 수평기로 코를 잡는 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코 잡은 부분이 좀 안 예뻐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런 뭔가 그 별실로 코를 잡고 그 다음에 얘로 한 단을 이렇게 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본실로 들어가서 메인 실로 본실로 이렇게 쭉 뜬 다음에 이 줄만 쑥 뽑으면은 그 코들이 살아있고 그 버림실로 뜬 게 싹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는 도구인데 저는 귀찮아서 잘 안 써요. 일단 필요한 도구는 대충 이 정도고 생각보다 필요한 도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초 단계에서는 이 정도면 되고 뭐 좀 심한 단계 가면 몇 가지 더 추가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펜하고 노트는 정말 필수로 필요합니다. 펜하고 노트가 왜 필요하냐면 당연히 뭐 뜨개질 할 때도 손뜨개 할 때도 필요하지만
이게 수평기는 도안도 없고 책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처음부터 시작까지 다 게이지 계산을 해서 여기서 늘림 어떻게 하고 줄임 어떻게 하고 뭐 크기는 어떻게 할지 이거를 스스로 다 정해야 돼가지고 무조건 도안을 다 만들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옛날에는 그 뭐 2-1-3, 뭐 2-1-5 뭐 이런 그 대바늘 그 기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숫자 체계를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안 들어와서.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쓰는지 알겠더라고요. 훨씬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필기를 정말 못하거든요. 악필이고요. 정말 그냥 저만 알아볼 수 있게 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막 온갖 수학이 다 나와요. 지금 제가 그 90대 선생님이랑 막 피타고라스 정리도 하고 선생님도 수학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교장까지 하셨던 교사 출신이셔가지고 수학을 너무 잘하셔서 같이 막 원도 그리고 삼각형 그리고 막 피타고라스 정리 찾아가지고 다시 해보고 해서 이제 저희만의 공식을 또 새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아주 너무 재밌게 수업을 지금 배우고 있고, 이거는 바지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도안 그려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펜하고 노트는 또 필수다. 막 작업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제가 이 테이블이 2100짜리 길이였나? 근데 이건 좀 큰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이 수평기 가로 사이즈 되는 정도 공간만 나온다면 어디든지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일단 전기를 안 먹기 때문에 콘센트 위치에서는 좀 자유로운 편이어서 이 정도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지 쉽게 설치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냥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서 막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어요. 자, 먼저 스와치를 하나 떠볼 거예요. 스와치를 떠가지고 이 실의 게이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빼고 요만큼 코를 잡고 시작을 할 거예요. 스와치 낼 때는 코스는 처음에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충 잡습니다. 실을 걸고 그다음에 이번 쭉 간 다음에 이 무게추를 달아야 돼요. 이 무게추를 여기다가 중간에 딱 맞춰서 쭉 달고, 그 다음에 하나씩 빼준 거를 중간중간에 채워서 모든 코를 이렇게 다 빼주고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이 실이 걸리지 않게 걸어두고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다음에 원래 이렇게 내려오면 추를 좀 올려서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스와치라서 뭐 이 정도에서 끝내도 되는데 좀 더 따볼게요. 이렇게 다 뜨고 추를 빼고, 다 뜬 걸 뺄 때는 실을 자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빼줍니다. 자, 코들이 아직 다 살아있어요. 원래는 코막음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스와치라서 그냥 이렇게 코막음 안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 수평기로 뜬 편물은 이렇게 잡아당겨서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이렇게 옆으로 늘어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당겨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위아래로 당깁니다. 이렇게 옆으로 늘어져서 코가 걸리는 형태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당겨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코수를 세는 거예요. 이제 게이지 계산하는 거나 뭐 코수 세고 이런 거는 뜨개질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떠집니다. 정말 고르게 잘 떠지죠? 너무 예쁘게. 이제 게이지 코수를 세줍니다. 10cm에 몇 코가 들어가는지 잘 펼쳐서 세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노트에다가 써줍니다. 게이지 28코 34단 그리고 다이얼 몇을 했는지 뭐 바늘 사이즈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다이얼 지금 제가 3으로 했어요. 그리고 위 부분 다이얼도 있거든요. 위 다이얼. 저는 필기를 정말 못합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뜰 옷 모양을 그려주는 거예요. 저는 조끼를 뜰 거고 V넥 조끼를 뜹니다. 이렇게 하고 진동, 몸통 쭉 진동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여기만큼은 고무단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줄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여기 어깨 처짐 V넥 이렇게 있고 여기도 어깨 처짐 이만큼 할 거고 진동 길이랑 어깨 처짐 길이랑 몸통 길이 써야 되고 고무단 길이 쓰고 그 다음에 몸통 가슴둘레 여기 이만큼이랑 목 둘레 아니 목이요. 그리고 어깨 한쪽 또 한쪽 그래서 총 어깨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처음에 이 몸통만큼 코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몇 코를 이렇게 줄여야 이만큼 나오고 그리고 이 길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여기 총 길이를 먼저 한 다음에 어깨 처짐은 보통 그냥 6단에서 8단 이렇게 해서 여기 되돌아뜨기를 한 3번에서 4번 이 정도 해주게 좀 쉽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코수랑 계산을 해서 만들어줍니다. 자, 우선은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보여드리려고 조그맣게 떠서 이제 조끼 앞판 한번 작게 떠볼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버림실이 필요해요. 버림실로 코를 잡고 나중에 이거를 풀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버림실로 코를 잡고요. 여기가 0점인데 0점에서 양쪽 대칭으로 코를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내가 잡을 코수의 반만큼만 빼줘야 돼요. 빼주고 이제 버림실로 코를 먼저 잡아줍니다. 쭉 빼고 줄을 걸어줍니다. 줄을 추는 이렇게 겹쳐서 걸어도 돼요. 버림실로 좀 떠야 돼요.
버림질로 이렇게 몇 단을 뜨고 한 6단 정도 뜨면 되거든요. 6단 뜨고 자르고 이제 고무단을 뜰 거예요. 이제 메인 실로 가져와서 메인 실을 이렇게 들고 와서 고무단은 저희가 항상 좀 작은 바늘로 뜨죠. 그래서 얘도 두 단? 한 단 정도?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제 이 메인 실로 뜹니다. 이 수평기는 메리어스 뜨기만 돼요. 그래서 고무단이 참 처참합니다. 일단 떠볼게요. 일단 가고 여기 실 이렇게 걸러주고 이렇게 해서 고무단을 한 이 정도 뜨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메리아스 뜨기니까 이 겉에서 봤을 때는 다 겉뜨기 무늬거든요. 그래서 한 줄씩 안 뜨기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참 골때립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한 코 걸러서 이제 고무단을 해줄 건데 이렇게 쑥 빼놓고 얘에 해당하는 코를 이렇게 걸고 얘를 코를 빼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쭉 얘를 풀어. 이렇게 풀고 이렇게 쭉 코들이 다 풀렸죠? 이거를 이제 다시 껴줘야 돼요. 이렇게. 다시 걸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고무단 지금 한 줄이 완성됐고 또 옆 칸으로 넘어가서 코 걸어두고 또 빼줍니다. 빼고 한 줄씩 열심히 코를 다 겉뜨기,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겉면에서 봤을 때 안뜨기 코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대박이죠? 이 고무단 하다가 눈이 많이 피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숙달이 되면은 막 이렇게 차차차차 한다고들 하는데 저는 아직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나씩 걸어줍니다. 또 옆 코로 넘어가서 코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코 빼서 주르륵 풀고 한 코씩 이 모든 고무단을 다 해야 돼요. 이게 가짜 고무단 만드는 그것도 있는데 그건 되게 안 예쁘거든요. 뭔가 듬성듬성 있어서 이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비싼 기계, 싼 기계 할 거 없이 다 고무단 이렇게 똑같이 만듭니다. 손을 살짝만 긴장하면 이렇게 우수수수수 다 풀려가지고 진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정신을 다 집중해서 한 가닥씩 잘 걸어가지고 이렇게 고무단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고무단을 다 떴는데 이만큼 뜨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고무단 이거를 코를 다 끼우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고무단 할 때가 제일 짜증나는데 이제 이 고무단만 끝나면은 정말 즐거운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고무단이 끝나고
이제 몸통은 막 줄임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쭉 일자로 뜬 건데 이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이때 노래를 틀어놓고 무아지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건데, 근데 노래를 틀어놓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유튜브는 또 저작권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작권 없는 음악을 틀어볼 건데, 제가 항상 브이로그에서 꼭 써보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좀 항상 이 노래에 맞는 상황이 절대로 안 나와가지고 언제쯤 쓸 수 있을까 했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노래, 저작권 걱정도 없고, 그리고 이 지금 무드와 참 잘 어울리는 노래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2분도 안 돼서 사실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이만큼 다 뜬 상태고, 여기가 이제 허리 부분이 될 거예요. 이제 좁게 만들 때 이 진동줄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코막음을 먼저 몇 코를 하고 양쪽으로, 그 다음에 진동줄임 좀 들어간 다음에 이제 V넥 파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수평기 코막음은 이렇게 코막음 할 코를 앞으로 이렇게 쭉 뺀 다음에 이만큼만 손으로 이렇게 살짝 뜹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짝 떠주고, 이제 얘를 뒤부터 쓱 빼서 코막음을 하면 돼요. 밀어놓고 코막음. 아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거를 살리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수평기가 다 괜찮은데 실수했을 때 대처하는 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지금 뭐 하다 보니까 대충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오는데, 처음에 할 때는 정말 멘붕이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도대체 왜 틀리는지 모르겠고, 이거 틀렸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 눈 뜨고 합니다. 눈 감고는 못하고 대충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이 있어요. 자, 지금 다행히 큰 사고 없이 해결이 되었고, 이제 일단은 하던 거 마저 해볼게요. 코막음을 다 한 애들은 이렇게 뒤로 빼놔야 얘가 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막음 다 됐고, 이제 양쪽을 똑같이 코막음 해야겠죠? 이제 반대편도 이렇게 쭉 가서 다음 단에서 코막음을 하면 돼요. 잘 떠졌는지 보고, 끝에 코들이 이렇게 잘 안 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손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또 반대편도 똑같이 아까 5코 했거든요.
이렇게 코막음이 끝났으면 이제 반대편으로 쭉 다시 옮겨서 이제 그 줄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이 트랜스포 툴을 이용해서 코 줄임을 해줄 거고, 코 줄임할 때도 쓰고 코 늘림할 때도 쓰는 트랜스포 툴이라는 도구예요. 이렇게 3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지금 3개짜리 써서 코를 이제 이렇게 해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서 한 번에 착 멋있게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옮기고, 지금 한 코를 이렇게 엎은 거거든요. 그래서 빠진 거는 이렇게 뒤로 빼놓고 반대편도 똑같이 한 번에 멋있게,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멋있게 이렇게, 네, 괜찮았나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갑니다. 그리고 보통은 다 2단에 한 번씩 줄이니까 또 이렇게 와가지고 또 해줍니다. 옮겨주고. 계속 옮기고 또 가고. 한 번에 멋있게 빼고 반대편도 똑같이. 수평기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 신경 써줘야 되는 게 많은 게, 이런 그 무게추를 중간중간 위로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이거를 초반에는 많이 까먹게 되더라고요. 이런 걸 까먹으면은 이제 이 옷이 막 나풀나풀 거리면서 잘 안 떠져요. 되게 못생기게 떠지고 코 빠지고. 이렇게 해서 진동 줄임 한 이 정도? 너무 작죠? 그래서 좀만 더 해볼게요. 진동 줄임을 이렇게, 지금 뭐 도안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형태만 보여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여드리는 거고, 도안대로 하면은 여기 이게 그 뭐랄까 클리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카운트 해주는 도구인데, 이 숫자 보면서 맞춰가면서 몇 단까지 줄이고 줄임 횟수 얼마나 되고 이거를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냥 손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진동 줄임 끝났고, 옷 형태가 원래 뭐 진동 줄임 하자마자 바로 브이넥 뭐 이런 그런 공식은 없는데, 이게 수평기 할 때 조금 쉽게 하려고 저는 그냥 진동 줄임 끝나자마자 브이넥이다 하면 브이넥 그거를 이렇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0점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코를 걸어놨기 때문에 떠지지 않는 반대편은 앞으로 쭉 다 빼주고, 이제 여기 이 수평기 옆에 뭔가 있거든요. 이 레버를 이제 옮겨서 이쪽이 떠지지 않도록 이제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 앞에 빠져있는 애들은 떠지지 않고 여기 있는 애들만 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 파트만 줄여가면서 떠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한번 왔다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아니다, 줄이고, 아니야, 한번 왔다가, 자, 여기 안 떠졌죠? 얘가 중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탁 가잖아요? 그럼 얘가 떠져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지 않게 잘 두고, 그 다음에 이제 V넥 줄임을 4단에 한 번 정도로 해볼 거고, 자, 얘를 이렇게 만약에 앞으로 쏙 뺐다 그러면은 얘도 이제 안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를 바꾸고 나서는 온 신경을 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위치에 따라서 그 떠지고 안 떠지고를 판단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4단에 한번 줄일 거니까 리듬에 맞춰서
아이고. 자, 지금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열심히 한번 고쳐볼게요. 자, 지금 대형 사고를 아주 무사히 잘 고치고 계속 중간 부분 줄임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V넥 줄임 빼고 이게 중간쯤으로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만 떠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안 떠지고, 그래서 추도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이 모든 걸 다 생각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명상을 하면서 여기 초몰입을 해서 떠야 됩니다. 리듬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면 돼요. 리듬에 맞춰서 또 빼고 이렇게 옮기고 되게 재밌어 보이죠? 재밌어요. 사실입니다. 잘만 떠지면 재밌는데 이제 실수하는 순간부터 진짜 너무 절망적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난다. 하지만 그냥 아랑곳 안 하고 할 거예요. 저는. 아니다, 한번 풀러볼까? 이거 풀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풀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쭉 당겨서 풀르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네, 너무 안 돼가지고 뭐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진짜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선생님이 없으면 도움받을 데가 없으니까 뭐 동영상이라도 있으면 참고해서 볼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혼자 할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곧 김대리 선생님이 생깁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다면 제가 어디서 틀릴 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 2단 플러스니까 2단 더 뜨고 올 거예요. 자, 지금 한쪽 어깨를 다 끝내고 이제 빼볼 건데, 제가 수평기에서 좀 불만인 점이 뭐냐면 얘를 빼려면은 이제 그냥 뺄 수도 없고 이제 코막음을 하거나 아니면 코를 살려주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버림실로 하는 건데 불만? 불만? 네. 그냥 이게 너무 귀찮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본실은 이제 잘라주고, 본실은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버림실 끼워가지고 큰일 났어요. 네.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여기서 와서 버림실로 좀 짜주고, 그 다음에 빼서 이제 여기는 빼줍니다. 자, 그래서 한쪽이 완성이 됐어요. 지금 그냥 대충 하느라 여기 평단을 깜빡하고 안 넣었는데 일단은 반대쪽도 똑같이 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떠지지 않게 두고. 자, 이제 여기 반대편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야겠죠. 실 자르고 그다음에 버림실로 꿰가지고 빼줄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실 정리 안 해놓고 이렇게 뜨다 보면은 이렇게 걸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막 턱턱 걸리면은 기계 고장 날까봐 엄청 걱정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막 해요. 막 그냥 내 멋대로. 이제는 기계는 그렇게 쉽게 고장나지 않는다는 거를 어느 순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부러지든 말든 이러면서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걸리적거리면 좀 뜨기 불편하니까 좀 잡아주고. 망했어요. 그냥 이럴 때는 뭐 막판이니까 그냥 다 자르고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렇게 작게 나왔어요. 좀 어이없죠? 되게 큰 거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만큼 늘려서 했는데도 이게 바늘과 바늘 사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좀 허무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지금 조끼 앞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앞판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 뒷판을 뭐 똑같이 뜨던가 아니면 뒷판은 좀 다르게 해서 뒷고대 처짐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다시 수평기 이렇게 끼워서 연결을 하고 여기 옆선은 돗바늘로 이어주고 얘는 또 다시 이렇게 걸어서 코막음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바늘에 다 끼워가지고 손으로 코막음을 해도 되고 대바늘에 끼우고 돗바늘로 마무리해도 되고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뜨는 거는 진짜 금방 뜨는데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게 진짜 너무 짜증난다는 거, 이 수평기가, 이 친구. 그래서 일단은 한 판 뜨는 과정 이렇게 잘 보셨죠? 되게 은근 재밌어 보이죠? 그리고 제가 완성한 거는 짜잔, 이렇게 제가 어른 사이즈로 뜬 건데요. 제 몸에 맞춰가지고 계산을 다 해서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예쁘게 뒷꼬대 처짐도 다 했고 이 목둘레랑 소매 둘레는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떴고요. 여기 목둘레랑 소매는 이렇게 손으로 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수평기로 떴고 수평기 고무단이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예쁘죠? 수평기 고무단이 진짜 약간 레전드로 예쁩니다. 근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 자, 앞뒤 다... 뒤는 안 예쁘네요. 앞이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수평기 고무단을 참 좋아해요, 저는. 손으로 한 거랑 차이점. 자, 밑에가 손으로 한 거고 여기가 수평기 고무단인데 확 차이가 나죠? 뭔가 수평기 고무단은 진짜로 기계로 뜬 것 같고 손 고무단도 이렇게 보니까 나쁘지 않네요. 손으로 한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수평기를 하다 보면 이제 손뜨개에 어느 정도 많이 숙련이 된 상태에서 해야 뭔가 코 구조 파악도 잘 되고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늘림을 해야 되고 어느 상황에서 줄임을 해야 되고 이것도 이제 좀 감으로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마무리 같은 거를 이제 수평기로 하면 되게 귀찮아요. 특히 고무단이 귀찮은데 여기 이렇게 동그란 고무단은 수평기로 못 하거든요. 얘를 만약에 수평기로 굳이 하고 싶으면은 어깨만 이렇게 이어놓은 다음에 이 옆선을 잇지 않고 이걸 펼쳐서 다 끼워가지고 메리아스로 짠 다음에 하나하나 또 코 다 바꿔가지고 또 코막음 다 하고 그 다음에 옆선 다 이어가지고 막 그렇게 진짜 막 난리를 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수평기 고무단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수평기로는 고무단 잘 안 하고 겹단을 많이 해요. 겹단은 되게 쉽거든요. 겹단은 그냥 메리아스 뜨고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또 메리아스 짜면은 그냥 자동으로 겹단이 돼가지고 수평기는 네, 겹단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고무단 감성을 포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평기로 다 뜨고 이렇게 고무단 정도는 손으로 마무리하는 거를 선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손뜨개는 수평기 할 때 약간 필수적인 부분이다. 손뜨개를 안 하고 수평기만 배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니트과나 뭐 편물이나 뭐 섬유예술 같은 그런 과에서는 손뜨개는 잘 안 배우고 바로 수평기 배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가르치는 분도 힘들 수도 있겠고 배우는 사람도
뭔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하기 전에 손뜨개는 꼭 중급 이상 정도는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입으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가 진짜 기성복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원래 기계 편물 원사로 떠서 그런지 더 좀 뭐랄까 완성도가 훨씬 이렇게 있어 보여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약간 태닝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씨. 눈을 제대로 요즘 만나는 친구들마다 이 선글라스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젠틀 몬스터에서 샀습니다. 이게 수평기를 잘 알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평기는 유튜브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 유튜브 같은 거 막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뭔가 유튜브도 많이 없고 제가 쓰는 기계가 그나마 유튜브가 조금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보급형 기계여가지고 근데 보급형 기계 아무리 보급형 기계라고 한들 그 좀 비싼 기계가 뭐 100만 원 후반대 200만 원대 이러거든요. 그거랑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비싼 기계가 오히려 좀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잘 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 기계라서 좀 뭔가 장난감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과연 잘 알려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아직 누구를 막 이렇게 가르칠 그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수평기 스승님의 아바타가 되어서 제가 스승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김대리를 거쳐서 이제 알려드리는 느낌으로 그렇게 알려드릴 예정인데 제가 그래도 알려주는 거는 자신이 있거든요. 잘은 못해도 알려주는 건 잘한다. 사람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어려워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김대리와 우리 수평기 스승님의 뭐 콜라보 강의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강의는 저희가 지금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비슷한 거를 이제 만들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바늘 이야기에서 하는 뭐 이론반이나 그런 거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을 예정이라서 거기서 알려드릴 예정인데 이 수평기가 어쨌든 누군가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하고 계속 이 역사가 이어져야 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좀 허들을 낮춰서 이제 진입을 하실 수 있도록 잘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요즘 브이로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제 일상을 궁금해하는데 저 그냥 재밌게 잘 살고 있거든요. 뜨개질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어요. 행복한 김대리 라이프. 지금 날씨 이렇게 딱